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산불 상황에서 골프 연습을 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KBS 취재기자와 보도 책임자를 고소했습니다. 김 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기사의 제목과 내용을 보면 산불이 났는데 골프장에 간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라면서 악의적 허위 보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최초 보도 이후 기사를 7차례 수정한 것은 앞에 쓴 기사가 잘못된 것을 시인한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됐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KBS는 최초 보도 이전에 김 지사가 정확한 골프 연습 시간을 밝히지 않았고 공식 입장과 반론을 3차례 요구해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6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출연을 앞두고 강원도교육청이 2가지 특례의 법안 통과에 주력합니다. 강원도교육청에 제안한 특례 14개 가운데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반영된 특례는 8개로 이 가운데 5개의 특례에 대해 정부가 신중 검토, 나머지 3개는 이견 없음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신중 검토 입장을 밝힌 5개의 특례 가운데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도지사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개정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와 양양교육지원청 설치를 위한 특례에 법안 통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기남 양구군 의회 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안정센터 설립과 같은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박 의원은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범죄정보 수집 과정에서 한 사업가의 구형 휴대전화를 입수해 내부 정보를 들여다본 혐의로 기소된 영월의 경찰관 2명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사업가가 스스로 소유권을 포기한 스마트폰은 개인정보법이 정한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범죄 정보를 수집하던 영월의 경찰관 2명, 지역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 사업가 강모 씨의 중고전화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대리점주를 통해 해당 전화기를 입수했다 날벼락을 맞습니다. 검찰이 이들 경찰관 2명과 대리점주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권한 없이 강 씨 개인정보를 들여다봤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영장은 기각됐고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된 1심 재판. 법원은 1년 만에 강 씨가 대리점주에게 스스로 준 옛 휴대폰은 법에서 정한 개인정보라 할 수 없다며 대리점주는 물론 휴대폰을 넘겨받은 경찰관 2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항소했고 2년 4개월간의 심리 끝에 2심 법원도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휴대폰 대리점주를 개인정보 처리 담당자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강 씨가 건넨 휴대전화는 개인정보법상 개인정보가 아니며 대리점주는 정보 처리 업무를 위해 강 씨 휴대폰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 처리자도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업무와 관련돼서 취득한 정보만 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되는 개인정보라고 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업무 처리와 상관없이 다른 영역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까지를 개인정보로 보지 않거든요. 정보경찰이 대리점주의 개인정보법 위반을 사실상 사주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 사실이지만 첫 관문인 대리점주가 무죄인 만큼 경찰들의 혐의는 논할 필요조차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한편 해당 경찰관들이 강 씨 휴대폰에서 일부 자극적인 영상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검찰발 정보를 기사화한 국내 언론사들은 잇따라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영동 지역 시군 6곳과 강원 산지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지고 내일은 강한 바람까지 예고돼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기준 지역별 시료 습도는 삼척, 궁촌 30%, 양양 32%, 북강릉 34% 등으로 동해안을 중심으로 시료 습도 35% 안팎의 매우 건조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낮부터는 태백과 정선 등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발령되는 등 초속 20m를 넘나드는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강릉의 원룸과 민박 건물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강릉시 집연동의 한 원룸에서 불이 나 건물 안에 있던 한 명이 대피 과정에서 다리에 골절 부상을 입었고 5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소방서 추산 2,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에도 강릉시 주문진의 한 민박에서 난 불이 건물 160제곱미터를 태워 소방서 추산 8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시간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산업단지와 대학을 한 공간에 통합한 형태인 원주 산학융합지구가 문막 반개산업단지에 들어섭니다. 원주 산학융합지구에는 국도 12 등 307억 원이 투입되고 내년 2월 준공되면 교육연구시설과 산학캠퍼스관을 중심으로 40여 개 기업과 대학의 학과 3개가 이전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연구 개발과 인력 양성, 고용이 선순환하는 형태를 목표로 하는 원주 산학융합지구는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 3년 만에 착공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할 경우 기업을 지원하면서 200여 명의 인력 양성, 5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오늘 도내에서는 147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춘천 46명, 원주 33, 강릉 17, 동해 12, 인제 9, 속초 7, 철원 6명 등입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90만 7,554명으로 늘었습니다. 앞으로 강릉 원주대를 비롯한 비수도권 국립대학교의 이름 앞에 국립이라는 단어가 붙게 됩니다. 교육부는 도내 강릉 원주대 한 곳과 다른 시도의 국립대 12곳이 학교 이름에 국립이란 단어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립학교 설치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